무오사화가 끝난 후 대신도 대간도 크게 위축되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진 연사는 우리가 아는 폭군이 되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괜찮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연사는 대신과 대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치에도 이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화는 단발성 이벤트였을 뿐 조선은 성종 때에 이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깨고 연사는 갑자기 칼을 꺼내드는데 오늘은 연산이 본격적으로 미쳐 날뛰기 시작한 갑자사화의 주역 임사홍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산군 일기에서는 갑자사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임사홍을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사림에게 앙심을 품은 임사홍이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패비 윤씨 사건을 가지고 연산을 충동질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패턴이 계속 똑같죠? 사림들은 사화를 기록할 때 계속 자기들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가해자는 옹졸한 복수를 하려는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럼 임사홍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과연 임사홍은 정말 연산을 충동질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사홍은 세종 27년에 태어나 세조 12년에 문과 3등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임사홍은 시와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해 명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요. 그러다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성종은 친위 세력을 만들기 위해 이 임사홍에게 도승지, 이조판서, 예조참의 등 여러 요직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종의 총애로 승승장구하던 임사홍이 어째서 사림에게 앙심을 품게 된 걸까요? 임사홍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남 눈치 안 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성종 3년 4월 경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경연에서는 천인가문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천인가문설이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은 화가 난 하늘이 왕에게 내리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왕을 길들이기엔 이만한 명분이 없었겠죠. 따라서 경영관들은 신이 나가지고 성종에게 이 천인가문설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데 그때 경영관으로 있던 임사홍이 초를 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재상도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천재지변이 다 임금 탓이란 말이오. 또한 지금 금주령이 내렸는데도 재상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니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이오. 정컨대 전하께서는 앞으로 법을 어긴 재상이 있다면 용서치 말고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관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왕한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으면서 막상 법을 어긴 재상을 처벌하자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며 발끈하는데요. 재상일지라도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벌해야 한다는 말은 독재자나 할 법한 말이오. 임사홍은 당장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시오. 임금의 명령이라면 쓰겠지만 신하의 명령이라면 쓰지 않겠소. 대신들이 재앙의 책임을 임금에게만 미루고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으려 하기에 내 글이 말한 것인데 대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오? 대신들은 임사홍의 말을 듣고 발끈했지만 임금으로서는 그의 발언이 이렇게 통쾌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성종은 노골적으로 임사홍 편을 듭니다. 임사홍의 발언 중 어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가? 대신들은 임사홍의 죄를 논하지 말라. 자, 그럼 혹시 임사홍이 성종의 눈에 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다음의 일화를 살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성종 5년, 형조에서 성종에게 감옥의 미결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당시에는 과학적 수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판결이 미뤄지다 보면 죄 없는 백성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미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건 왕이 정치를 잘했고 관원도 부지런하고 현명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성종은 기쁜 마음으로 형조 관원에게 상을 내리는데 이때 임사홍이 나서서 초를 칩니다. 과거에 한 형조 판서가 이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죄수들을 모두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전하께우선 지금이 그때와 다르다고 어찌 확신하신 겁니까? 정컨대 형조 관원에게 상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자, 이렇듯 임사홍은 그 대상이 왕이건 관료건 할 거 없이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소신있게 비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적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인지 원래부터 임사홍을 아니 꼽게 보던 대간들은 한 건수를 제대로 잡아 임사홍을 쫓아버리는데요. 성종 8년, 조씨라는 성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와 매부는 과부인 조씨를 돌봐주기는커녕 그녀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씨가 중매를 통해 김주란 사내와 결혼을 하자 조씨의 오빠와 매부는 그녀의 재산이 김주한테 갈 것을 우려해 조씨와 김주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둘은 김주를 찾아가 매질을 하며 조씨와 헤어지라 했는데 김주가 끝까지 버티자 이번엔 관청을 찾아가 김주가 조씨를 강제로 겁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둘은 무고죄를 벗기 위해 로비에 나섭니다. 그렇게 둘은 승정원에서 근무하는 친척 한한을 찾아가 로비를 벌였고, 한한은 다른 승정원 관료들 중 서열상 1위인 도승지 현석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료들을 설득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중엔 임사홍도 있었죠. 자, 그리고 얼마 후 승정원의 6승지가 모여 다 같이 성종을 만난 날, 이들은 성종에게 조씨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조씨의 오빠와 매부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때 아니 자네들 지금 뭐하는 건가? 도승지는 승정원의 대표라는 걸 모르는가? 어찌 나에게 먼저 상의도 하지 않고 곧장 전하께 아뢰는 건가? 그리고 강간이 아니라면 마땅히 무고죄로 다스려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승지들은 내부 서열이 매우 엄격했는데 서열 1위인 현석규는 이들이 자기를 제치고 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자 화가 나서는 왕 앞에서 동료들과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승지들이 어전에서 싸움을 벌이자 화가 난 성종은 이들을 전부 승지에서 쫓아내버리는데요. 그런데 당시 관료들은 로비에 넘어간 승지들보다 동료에게 싸움을 건 현석규가 더 잘못했다고 봤는데요. 그렇게 대신 대간이 합동하여 현석규를 탄핵했는데 오히려 성종은 로비에 관여되지 않았던 현석규를 칭찬하며 그를 2자급이나 건너뛰어 대사원으로 승진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더욱 거세게 현석규를 탄핵하는 대간들. 그런데 성종은 어디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아예 현석규를 2자급 더 건너뛰어 형조판서로 승진시켜버리는데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뒤 몇 달이 지나고 이 사건 때문에 승지에서 쫓겨났던 임사홍은 도승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임사홍은 또 눈치 없이 대간을 비판하는데요. 이때 대간은 가뭄의 징조가 있다며 성종에게 금주령을 내려달라 청합니다. 그러자 임사홍은 가뭄은 단지 운이 없어서 오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를 핑계로 금주령을 내려봤자 권세가들은 몰래 마실 것이며 애꿎은 백성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대간이 말을 너무 가볍게 하니 대간의 말이라고 다 따르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안 그래도 임사홍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대간들은 대간을 배척하는 임사홍이 간신이라며 그를 탄핵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간들은 말끝마다 임사홍이 소인이라고 덧붙이는데요. 그러던 중 대간들은 임사홍을 탄핵할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는데, 얼마 전 관료들이 현석규를 탄핵할 때 유자광도 탄핵 상소를 올렸었는데 이때 유자광이 임사홍의 사주를 받고 현석규를 탄핵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사홍이 유자광을 만나 현석규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감들은 임사홍이 옹졸하게 편가르기를 했다며 그를 탄핵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땐 대신 대간할 거 없이 죄다 현석규를 탄핵할 때인데 이제 와서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근거라고 제시하며 임사홍을 탄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임사홍을 총애하던 성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과연 그대들이 말한 대로 임사홍은 소인임이 틀림없다. 또한 유자광도 사사로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에 혼란을 초래했으니 그 죄가 크다.
임사홍과 유자강을 저 멀리 유배 보내고 다시는 등용하지 않겠노라. 앞서 성종은 임사홍을 꽤나 총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종이 어째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학자들은 패비 윤씨 사건이 성종이 임사홍으로부터 신임을 거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임사홍이 유배되기 1년 전쯤 패비 윤씨가 아직 왕비였을 때 성종은 윤씨를 빈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종은 임사홍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윤씨를 내쫓지 못했는데요. 전하, 분명 중궁이 죄를 지은 게 맞사오나 이미 원자를 낳으셨는데 중궁을 폐하시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옵니다. 또한 지금 중궁의 행실은 오직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온데 중궁은 아직 젊으시니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못을 뉘우칠 것이옵니다. 하물며 지금 원자께서 장성하고 계시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지요. 따라서 성종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임사홍에 대한 신임을 거두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말년의 성종은 임사홍을 다시 등용하려 했지만 대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이 죽고 연산이 즉위했으나 임사홍은 이때까지도 관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관직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건 넷째 아들인 임숭재 덕분이었는데요. 임숭재는 노래와 춤에 뛰어났는데 이 덕분에 연산의 눈에 띌 수 있었습니다. 연산도 노래와 춤에 뛰어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임숭재는 눈치가 빨라서 연산의 기분을 잘 파악했고 그때그때 연산의 비위를 잘 맞췄기에 연산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산의 총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연산은 갑자사화가 끝난 뒤 임숭재의 집 주변 40채를 헐어버리곤 그의 집과 창덕궁을 연결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또한 임숭재는 채홍사로 임명돼 전국의 미녀를 뽑아 연산에게 바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연산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했던 임숭재는 연산 11년 11월에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는데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옵니다. 자, 다시 임사홍 얘기로 돌아와서 연산 6년 임숭재는 아버지 임사홍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연산에게 상소를 올렸고 이로부터 3년 뒤인 연산 9년 드디어 임사홍이 정식으로 정계에 복귀합니다. 성종에게 유배당한 뒤로 무려 25년 만인데요. 25년이라니 이 정도면 임사홍이 이를 갈고 복수를 꾀할 만하죠. 따라서 연산군 일기에서는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른 임사홍이 패비 윤씨의 일로 연산을 충동질하여 갑자사화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임사홍을 탄핵하고 내쫓은 이들은 살인파였는데 패비 윤씨의 일로 숙청이 시작되면 피해를 볼 사람들은 주로 훈구파였습니다. 게다가 이 훈구파 세력들은 임사홍이 살인의 탄핵을 받을 때 오히려 임사홍을 변호해주기까지 했는데요. 따라서 임사홍이 살인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었다면 패비 윤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연산을 부추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갑자사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임사홍은 맨 처음에 연산을 자극했다는 것 빼곤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 앞서 무오사화 때 유자강은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크게 내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엔 갑자사화가 임사홍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작품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자, 그럼 실제 갑자사화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또 누구의 작품일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